안녕하세요. 헬스팩트입니다. 의학 논문으로 검증된 진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이름이 막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뇌가 늙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을 뇌세포의 노화가 아니라 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달걀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복용해도 뇌 안의 환경이 탁해져 있으면 신경세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경 연결을 약화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 물질이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뇌를 많이 쓰려고 노력해도 기억은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얼마나 맑은 상태로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이 둔해집니다.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만 받아들이면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개선되면 신경 연결은 다시 강화될 수 있고 집중력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먼저 뇌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끝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과거에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단순히 뇌세포가 늙고 죽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뇌세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를 둘러싼 환경, 그 중에서도 염증 상태라는 것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급성 염증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도 크지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며 장기 기능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염증 수치가 평균 3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기억력 감퇴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 관리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상당 부분은 몸에서 올라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뇌로 이동합니다.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조금만 공급이 줄어도 기능이 즉각적으로 둔해집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뇌 안에서도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 연결이 손상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만성 염증이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은 생활 습관,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따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늘리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염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뇌를 직접 고치려 하기보다 뇌를 둘러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최근 신경과학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뇌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출발점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입안일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 있으십니까? 칫솔에 붉은 자국이 묻어도 조금 피가 나는 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잇몸 출혈이 단순한 치과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성인 6,000명을 20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7배 높았습니다. 잇몸 출혈이 잦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입안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롭지 않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잇몸은 모세혈관이 매우 촘촘한 조직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혈관벽이 약해지고 세균이 혈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도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결국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균이나 독소는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강세균은 이 장벽을 약화시키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치주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의 90% 이상에서 이 세균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세균이 뇌에 도달하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뇌 안에 미세염증이 증가하고 신경세포 주변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의 첫걸음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강 관리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잠들기 전 꼼꼼한 세정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보다 먼저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늘어난 세균을 그대로 삼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안의 작은 염증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잇몸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관리는 칫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낮 동안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영양제를 복용할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잘 때입니다. 깊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뇌과학의 판도를 바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뇌에는 림프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잠을 자는 동안만 작동하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 GR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사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문제는 얕은 잠으로는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주 뒤척이거나 중간에 여러 번 깨면 글림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밤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뇌 청소가 중단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잠을 줄여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야 깊은 수면 단계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낮에는 비타민과 영양으로 뇌에 연료를 공급하고 밤에는 깊은 잠으로 노폐물을 비워야 합니다. 뇌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비워주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좋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이 뇌를 진짜로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리터, 어떤 분은 3리터까지 의식적으로 물을 드십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뇌가 오히려 멍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바로 전해질 균형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무엇일까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말합니다. 이 전해질은 단순히 체액을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기억, 판단은 모두 뇌세포 사이를 오가는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전기가 제대로 흐르려면 전해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혈액 속 전해질 농도가 희석됩니다. 쉽게 말해 전기가 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배터리의 전해질이 부족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에서도 전기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흐릿해집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기억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전해질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저염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유지하거나 물만 계속 보충하는 습관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상태의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뿐 아니라 혼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치매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매가 의심되어 검사했지만 원인이 전해질 불균형이었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짠 음식을 마음껏 드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마신 날에는 천일염 한 꼬집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 견과류, 생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뇌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될 때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점검해 보십시오. 물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을 때 뇌는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혈관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뇌세포의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를 하나의 공통축으로 묶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혈관염증이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특히 뇌로 전달하는 생명선입니다.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하루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혈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염증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밥을 잘 먹고 있어도 뇌는 굶고 있는 셈입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충분히 잤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폐쇄혈관이 막히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혈류 저하가 쌓이면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그 혈관이 뇌를 굶기는 구조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듯이 뇌혈관이 좁아지면 기억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기름은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살이 찔까봐, 혈관이 막힐까봐 기름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포막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좋은 지방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세포막이 경직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은 피해야 하지만 올리브, 오일들기름,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DHA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억력을 지키는 핵심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공급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 뇌는 생각보다 예민한 기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뇌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력 관리는 뇌만이 아니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찔까봐, 혈관이 막힐까봐 기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뇌 건강에는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호 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세포막에서는 전기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그 결과 기억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반복 가열된 산화기름은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 들기름, 생선, 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중에서도 DH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DHA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충해주지 않으면 뇌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생선을 두세 번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약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염증이 증가합니다. 식사에 적절한 좋은 기름을 더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나물의 들기름 한 스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는 작은 습관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을 원합니다.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기름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달걀을 꾸준히 드십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 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달걀이 뇌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콜린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함께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콜린이 원료라면 비타민 B는 그것을 운반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콜린은 택배 상자와 같습니다. 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있어도 배달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B가 바로 그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콜린은 뇌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비타민 B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고 영양을 챙겨도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콜린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기억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달걀을 매일 먹는데 왜 깜빡거림이 계속될까라는 의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콜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에도 관여하지만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 비타민 B군이 함께 갖춰져야 시너지가 납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단일 식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려면 콜린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즉, 달걀을 먹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기억력 관리의 핵심 차이입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비타민 B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먼저 비타민 B3, 니아신, 니아시나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하루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매우 큽니다.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에너지 대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세포를 감싸는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전선에 고무 피복이 없으면 전기가 새어나가듯 신경세포도 보호막이 약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오류가 생깁니다.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우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에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비타민 B 흡수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B12는 위산과 내인자라는 물질이 있어야 흡수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합니다. 에너지 생성, 신경 전달, 염증 조절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함량만 섭취하기보다 균형 잡힌 B군 보충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활성형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활성형은 체내에서 추가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사용될 수 있어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달걀속 콜린이 뇌에 도달해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에는 비타민 B로 뇌에 연료를 공급하고 밤에는 깊은 수면으로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기억력은 한 가지 영양소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는 그 중심에서 뇌를 깨우는 핵심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 식단이 뇌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올리브 오일 뿌리고 샐러드 먹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식탁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특정한 서양 음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좋은 지방, 신선한 채소, 적당한 단백질, 발효식품, 이 네 가지 원칙을 한식에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먼저 좋은 지방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어 보십시오. 밥알이 코팅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염증이 증가합니다. 뇌는 혈당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일 한 스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 방법에 따라 기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 샐러드나 찬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 볶음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면 산화를 줄이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를 아침 식사에 포함하면 낮 동안 혈당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좋아합니다. 발효식품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등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은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결국 장 건강이 수면을 통해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과일은 오후에 섭취하십시오. 블루베리, 딸기, 사과와 같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꾸고 먹는 순서를 조정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해 보십시오. 식탁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필요량이 증가해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영양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오메가3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EPA보다 DHA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DHA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HA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경직되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루 500mg 이상 DHA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 노출이 줄어드는 60세 이후에는 결핍이 흔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조절과 염증 조절에 관여합니다. 뇌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3 형태로 하루 권장량에 맞춰 아침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와 함께 아침에 복용하면 루틴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복용하면 수면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체력입니다. 아침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 저녁에는 마그네슘.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필요하다면 시티콜린, 흡수형,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집중 케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먼저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선택이 곧 결과가 됩니다. 오늘부터 기본 루틴을 시작해 보십시오. 3개월 후의 뇌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기관이지만 그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좋은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하고 깊은 잠으로 뇌를 청소하는 것.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면 뇌는 충분히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양제 한 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낮에는 뇌에 연료를 넣고 밤에는 노폐물을 비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결국 10년 후에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식탁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더하고 아침에 기본 영양 루틴을 시작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여 뇌를 지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또렷하고 어떤 분은 흐릿합니다. 차이는 타고난 운이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바꾸면 3개월 후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집니다. 기억력은 포기하는 순간 멀어지고 관리하는 순간 다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